할 사람도 아니고 김혜자, 고두심, 이병헌 이 3명의 레전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 후반부. 그런데 이 장인들 틈에서 화면을 먼저 장악해버린 인물이 있었으니 춘희 할망의 손녀 역할을 맡은 은기 역의 기소유. 이제 고작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인생 드라마를 찍고 있네요. 우리들의 블루스 17화는 자식 앞세운 기관 팔자에 굴복하던 춘희 할망을 결국 움직이게 한 손녀 은기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은기는 왜 그리도 달 100개에 집착을 했는지 얘기해보고요. 애증의 모자 관계, 옥동과 동석의 숨겨진 진실을 풀기 위해서 왜 목포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춘희 할망과 은기는 기싸움 중이었습니다. 밥은 영원한 손주들의 무기. 안 먹겠다고 떼쓰면 어른들이 들어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맛있는 반찬은 할머니들의 무기. 소시지와 계란 후라이, 거기다 치킨이면 아이들이 넘어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치킨이 아니라 백숙인데도 할머니가 쪽쪽 찢어주는 닭살을 오물오물 잘도 받아 먹죠. 은기는 그냥 때만 쓰는 아이가 아니라 나이답지 않게 어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입니다. 돌고래를 보여달라고 떼쓰고 잠수대장 할머니 숨참기 놀이하자고 떼쓰는 건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빠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소원 100개에 들어주는 달 100개 보면서 은기를 낳았다고 했던 아빠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빠가 했던 모든 말이 맞아야 했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보고 그냥 신기해하며 즐거웠던 게 아니라 아빠 말이 맞았다는 것에 더 기뻐했을 것이고 춘희 할망이 숨 참을 때 빙글빙글 돌며 좋아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뛰쳐나간 것도 아빠 말이 맞았다는 것에 기뻐서였던 거죠. 달 100개가 뜬다는 그곳이 어딘지 춘희 할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기가 그곳에 가자고 졸랐을 때 그냥 아빠랑 가라고 했던 춘희 할망은 그때만 해도 손녀와 함께 그곳에 갈 거란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아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할머니를 위해서 입국 닫고 있었던 은기는 동네 친구와 하는 얘기를 옥동 할망이 엿듣지 않았으면 생각보다 더 오래 숨겨왔을 겁니다. 속도 깊지 어떻게 참았을까요? 춘희 할망은 영옥과 정준에게 은기를 맡기고 목포로 향하죠. 물어물어 목포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찾아서는 사지부터 멀쩡한지 확인하고 몸을 닦아줍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자식을 셋이나 보내놓고 막내 아들까지 누워있는 모습에 무너져 내릴 만도 한데 꿋꿋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의외로 냉정한 이야기를 던지죠. 통장과 도장을 맡기면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명줄 떼자고 하면 떼라고 돈 들고 몸고생 말라며 며느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은기도 자신이 키운다며 데려갈 생각 말라고 하죠. 그러고는 돌아가는 택시에서 오열하는 춘희 할망. 그냥 아들 앞에 무너져도 눈물바다인데 며느리 앞에서 눈물 삼키고 아들 보내라고 하는 엄마의 모습은 방구석 시청자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린 은기가 서럽게 가슴을 치던 것처럼 그렇게 마구 가슴을 치고 싶었네요. 춘희 할망은 알았던 거죠. 자식 셋을 앞세우며 보낼 때 희망 고문에 피폐해져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고통을 며느리에겐 안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옥동 할망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냈던 비슷한 팔자. 남일 같지 않기에 그렇게 울었던 거겠죠. 쌓아올린 돌탑이 무슨 소용이랴 홧김에 내치지만 춘희 할망을 위해 다시 쌓아올리는 옥동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춘희 할망이 목포로 향하던 날 옥동이 은희와 함께 약을 지어 가다 보던 양떼구름. 몽글몽글한 양떼구름은 포근해 보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위기의 징조입니다. 양떼구름은 당장에 비를 내리지는 않지만 서서히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틀 내로 비를 뿌린다 합니다. 춘희 할망이 돌아오고 다음 날 하늘이 뚫릴 것처럼 비가 내리죠. 그리고 불길한 예감대로 아들 만수에게 위기가 닥치고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며느리로부터 병원에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 춘희 할망. 당장 풍랑 때문에 가지 못하지, 손녀 볼까봐 더러운 팔자에도 맘 놓고 울지도 못하지, 그저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은기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진 속 가족들을 가리키며 춘희 할망에게 별이 되었으니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춘희 할망에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별은 무슨, 다 흙이 된다며 겨우 붙잡고 있었던 감정의 끈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은기를 다그치며 별이 된다는 아빠 말 믿지 말라며 병원에서 못 나올 거라며 흙 될 거라고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안 오고 할머니랑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춘희 할망은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만수야, 목 놓아 불러봐도 아니 온다, 아니 온다.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오는 은기의 외침과 춘희 할망의 서럽고 서러운 외침이 겹쳐질 땐 감정의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춘희 할망의 푸닥거리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자 그제서야 모진 말을 했음을 알고 은기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지만 밥은 손주들에겐 무기, 안 먹겠다고 뗐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는 할머니의 무기는 무력합니다. 달 100개를 보여주면 먹겠다는 은기의 말을 들어주겠다며 일단 밥상 앞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죠. 태풍의 길목 제주는 풍랑주의보를 철저히 지킵니다. 뱃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정준도 그렇고 은희도 그 풍랑과 비 속에 배를 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렇게까지 목포에 가려고 애를 쓰나?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했는데요. 배 한 척만 섭외해도 될 것을 배 선장이 들어오자 배를 띄우라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지나가는 비였는지 잠잠해지는 바다. 그 길로 곧장 춘희 할망과 은기, 옥동, 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자식들 보낼 때마다 수천 날을 빌었던 춘희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옥동의 말대로 지나가는 돌에도 바다에도 빌듯이 등에 빌지 못할 게 뭐냐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다름을 느꼈죠. 아, 100개의 달을 보러 가는 길이구나. 그 100개의 달이 뜨는 바다를 보기 위해 오름에 오르고 그곳에서 춘희 할망과 은기를 위해 모인 배들이 집어등을 켜는 순간 100개의 소원을 들어줄 100개의 달이 빛났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진짜 달이 100개야. 은기는 100개의 소원 대신 아빠를 고쳐달라는 소원 1개를 100번 빌겠다고 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은기 보러 오세요 하는데 저절로 꿇게 되는 무릎. 아이의 간절함은 어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거짓말 같은 달 100개도 만들었습니다. 춘희 할망은 소녀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름에 오른 춘희 할망과 은기, 옥동, 은희뿐만 아니라 저 검은 바다에 100개의 달을 띄운 푸른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탰으니 하늘이 감복하지 않을까요? 만수는 이름처럼 만수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옥동은 말기암에도 치료를 거부하는데 지나가는 돌에도 바다에도 등에도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죠. 거기엔 분명 아들 동석도 빠지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아들을 대하는 옥동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친아버지 제사에도 안 가는 아들에게 그렇게 싫어하는 새아버지의 제삿날에 의붓 형제들이 있는 목포로 같이 가자고 하다니요. 당연히 돌아오는 건 동석의 쓴소리와 욕뿐이죠. 본전도 못 찾는 소리인 줄 알 텐데 동석의 화를 돋구는 일을 하는 저희가 뭘까요? 예고편을 보니 동석은 옥동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죽어갈 때 돼서야 아들 노릇해야 하냐며 진심인지 위약을 떠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모진 소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결국엔 목포에 함께 가는 모습이 나오죠. 죽어가는 옥동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듯합니다. 근데 왜 옥동은 굳이 동석을 데려가야 했을까요? 옥동은 풀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풀어놓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옥동이 죽기 전 꼭 밝혀야 했을 진실이란 어쩌면 새아버지로 알고 있던 사람이 진짜 동석의 친아버지였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죽은 누나와 아버지가 다른 거죠. 당시 남편의 친구였던 선장의 위력이었든 아니든 그 때문에 갖게 된 아이가 동석이었고 차마 혼을 자라는 것을 알릴 수 없었던 옥동은 그걸 평생 비밀로 삼아왔던 게 아닐까요? 제 예측이 억측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옥동은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아들을 위해 자처한 거죠. 진실이 무엇이 됐든 목포행은 동석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선아의 제주 폐가를 고치고 있던 동석과 서울의 선아가 통화를 하는 중에 같은 커피를 마셔도 동석은 폭풍우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선아는 맑은 하늘 아래 커피를 마시는 대조적인 환경을 보여주죠. 선아가 남자로서 대하기 시작했다며 동석에게 희망을 주지만 동석에게는 당장 말개개인 미래가 보이지 않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전 남편과 다정이 만나는 모습에 또다시 희망 고문이었음을 깨달은 동석의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여자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는 이유는 엄마 옥동과 같을까봐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오래된 엄마에 대한 애증을 목포에서 풀게 될지 아니면 충격에 더 큰 상처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옥동과 동석의 애정의 관계를 끊을 진실에 시청자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안방을 장악할 연기 장인들의 레전드 연기는 계속됩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 행복하라 주문을 넣는 우리들의 블루스. 지금까지 임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